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처음으로 한솔쌤을 만나서 성과를 이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에 맞는 그런 공부법과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6수 만에 경기도 사립에 합격하게 된 한솔키즈입니다. 우선 오랜 기간 준비를 하게 되면서 그 실패 요인에 대해서 계속 분석한 결과 저를 집중적으로 코치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분, 그리고 하반기가 될수록 불안도가 높은 사람이어서 기본 개념에 더욱더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이끌어주시는 분을 선택하게 됐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기존의 수강생이었던 분한테 조언을 들었을 때 한솔쌤이 집중반을 운영하시고 그리고 교재 맥락에서 기본을 중요시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한솔쌤 강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솔쌤 강의를 듣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았던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강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솔쌤께서는 이 시기별로 개념에 대해서 강조하는 점이 다르시고 수강생의 수준별로 다른 학습법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 이론 개념 강의에 대해서는 정말 필수적이고 모두가 알아야 되는 개념에 대해서만 강조를 해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화적이거나 보충적인 내용은 연수한 학생들 혹은 해당 지역에서 수석을 하고 싶은 학생들만 더 공부하세요와 같은 맥락으로 수준별 고려를 해주신 수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강의에 대한 내용이 하반기로 갈수록 저는 이제 불안도가 높았던 사람이어서 심화적이고 보충적인 내용에만 몰두하고 그 부분만 이제 지나치게 한 나머지 기본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하반기 수업에서도 기본 개념을 놓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재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강론 내용 중에서 기출이 가장 많이 빈출되는 강론, 주된 강론을 필두로 해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강론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강론에 대해서 제목, 페이지와 같은 상세적인 내용이 첨가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교재로만 이해가 안 됐을 때 해당 강론의 페이지를 그리고 전후 맥락을 파악하여서 이해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던 점 같습니다. 그리고 교재를 보면 이제 양 옆에 여백이 있는데요. 그 여백을 활용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어떤 맥락에서 이 내용을 중요시 여겼는지,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 혹은 이제 단거나 할 때 그런 여백을 많이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한솔쌤만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강론에 대해서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중요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리고 올해 통틀어서 이 강론이 나올 때마다 가장 빠르게 강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강의를 들을 수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일 최신화된 강권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암기 과목 그리고 법총론과 관련해서는 밴드 스터디를 활용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주별로 영역을 정하고 그리고 밴드 구성원이 각 영역에 맞추어서 문제를 출제하는 형식을 빌려서 퀴즈를 풀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반기에는 법과 같은 경우에는 몇 조의 이름 그리고 명시된 주체들에 따라서 저만의 어떤 시각화된 모양을 만들어서 어느 조는 어떤 제목이고 각 조에 맞추어서 어떤 주체들이 많이 나오는지, 동그라미, 세모 이런 식의 모양들이 많이 나왔었지, 이런 식의 공부 방법을 같이 병행해서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기 과목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DSM-5나 웹 접근성, UDL, 그리고 지적장애, 정의, 가정 등과 같이 단순히 계속 반복해서 암기해야 되는 과목들을 가지고 저는 밴드 스터디를 똑같이 활용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별거 아니고 공부하는데 많은 비중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반기에 갈수록 저는 불안이 높기 때문에 상반기부터 성실하게 했을 때 하반기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비중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똑같이 영역별로 해당 영역을 담당하였고 밴드 구성원끼리 이제 해당 영역에 대해서 퀴즈 형식으로 문제를 출제하였는데요. 초반에는 이런 퀴즈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게 많이 어려웠었는데 점차 퀴즈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보다 문제를 냈을 때 어느 부분이 중요하지? 그리고 출제위원들이라면 어느 부분을 낼까라는 고민을 한 부분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고 그러한 부분에서도 실제 시험 문제와 비슷하게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공과 관련된 부분, 특학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시기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3, 4월 같은 경우에는 처음 강의를 들으면 교수님께서는 항상 무조건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공부 방향을 나아갈지, 그리고 해당 학생의 그런 배경에 따라서 동기부여를 강하게 심어주시는데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내가 이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의 방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었던 부분이 교수님만의 강의의 가장 큰 차별점이었고, 저의 어떤 성과를 이루었던 데에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 4월에는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한솔쌤 집중반을 실시하였고요. 그리고 직강생 분들과 함께 스터디를 꾸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솔쌤 반 같은 경우는 주 1회 특정 영역에 대해서 교수님이 짚어주신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고,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랜덤하게 퀴즈 형식으로 내면 그거에 대해 답변하는 식으로 되는데요. 시간 자체는 짧은데 이 시간에 맞추어서 인출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노력하고, 그리고 매 주마다 이런 긴장감과 박진감 같은 게 저는 계속 동기부여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원들과는 해당 강의 진도에 맞추어서 영역별로 마인드맵을 보고 인출하는 스터디를 했고요. 그리고 수업 전에는 이전 강의에 대한 복습 문제를 각자 가지고 오는 식의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단권화 방법을 계속 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단권화 방법으로 3월부터 이 영역 강의 진도에 맞추어서 단권화를 실시하였는데, 책에 없는 기출 표현들을 많이 적으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같은 개념이라도 이 책별로 그리고 기출에 나와 있는 개념들이 다 다릅니다. 이때 제가 더 답을 쓰기에 용이한 개념들을 쓰려고 옮겨 적었고요. 그리고 이 개념들을 어떻게 묻는지에 대해서 기출의 질문의 표현들을 옮겨 적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법총론이나 암기, 과목과 같은 것에 대해서 밴드 스터디를 이때부터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6월부터는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지니까 이때부터 공부하는 데 있어서 느슨함이 생겼고, 교수님이 이제 많은 수강생들을 배출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주셨고, 정서적인 지지나 그리고 가끔씩은 이제 조금 혼내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저희가 멘탈을 부여잡고 다시 공부할 수 있는데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5, 6월 때부터는 공부 방식은 비슷했지만 추가적으로 제가 했던 거는 기출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는 스터디를 실시했습니다. 기출문제 분석 스터디는 4명 구성원으로 이루어졌었고, 한 번 할 때 한 개념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문제 풀이의 접근 방식을 공유하고, 이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한 영역만 나온 게 아니라 다양한 영역들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잠깐 인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부터 8월까지는 영역별 보고 흐름에 맞추어서 시험을 보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 많은 동기부여가 되었고, 스터디 또한 그거에 맞추어서 인출하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인출을 할 때는 처음에는 영역에 대해서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서로 퀴즈를 하는 식으로 하였고요. 좀 더 이제 심화됐을 때는 전체 영역 중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빈출이 많이 되는 챕터 위주로 마인드맵부터 그리고 그 해당 교재 제목까지 다 외워서 인출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신강론이 추가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이 교수님께서 제공되는 그 강의를 가지고서 해당 영역에 대해서 단권화를 저는 선택하였기 때문에 추가해서 작성하였고, 이때 중요시 여겼던 부분은 모든 것을 다 소화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만 최소한의 내용만 추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9월, 10월 때는 과목별 이제 기출을 근거로 하여서 저는 짝 스터디를 하였는데요. 모의고사가 시작됐을 때 이 모의고사에 대한 오답노트를 나누고 어느 부분이 취약점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스터디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목별 중요 내용 인출 스터디, 짝 스터디에 관련해서는 자신이 공부한 시기와 내용이 쌓였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이번 시험에 나올 것 같다라는 식의 출제위원들이 갖고 있는 관점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 내용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원분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거를 설명하는 식의 스터디를 하였고요. 또 이러한 부분이 겹친 거 위주로 또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아서 이거는 너무 지금 시기에는 안 맞고 그 결과 벗어났다, 이런 식의 피드백도 받아가면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터디를 함에 있어서 이제 실제 시험에서도 예상했던 부분들이
많이 나왔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0월부터는 2주 단위로 전체 영역에 대한 공부를 실시하였고요. 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쌓여왔던 교수님의 강의에 맞추어서 기본을 가장 우선시 보았고, 그 다음에 추가 심화적인 내용을 연달아서 심층적으로 공부하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1월 달 시험이 실시되는 달에는 똑같이 모의고사 풀이에 대한 오답 노트가 실시하였고요. 그리고 이 오답 노트가 쌓인 부분을 가지고 중첩되는 부분, 내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약점 노트를 가지고 많이 보려고 노력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 과목을 돌릴 수 있도록 이 기간을 줄이려고 노력했고요. 이때 좀 더 세세하게 과목과 시간을 정해서 이 정해진 시간 안에 내가 이 과목을 못 보면 시험 당일까지 못 본다라는 마인드가 정해진 시간 안에 해당 과목을 모두 볼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실패 요인으로 하반기에 그 불안 요인이 제일 컸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기본 개념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기본 강의 때 교수님이 하셨던 그런 내용과 그리고 설명들에 대해서 기본 강의에 맞추어서 다른 색깔의 펜을 사용해서 그 노트에 필기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많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립이 됐다는 얘기를 확인했고, 사립과 관련해서 준비 방향을 설정해야 됐었는데요. 생각보다 사립과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구할 곳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구음이랑 그리고 교수님께 조언을 구했을 때 어떻게 방향을 해야 될지, 그리고 사립 준비했던 사람을 소개시켜 주셔서 그분께 조언을 구했을 때 가장 먼저 봤던 것은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련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관련 공고문을 보면 일시가 언제인지, 장소가 언제인지, 시간이 언제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서류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사립 같은 경우는 이 서류 제출에 대해서 너무 다양하고 간소화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최종 합격했을 때 내는 서류와 같이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제가 된 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서, 그리고 응시원서,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생기부, 성적증명서, 그리고 대학교 최종증명서 같이 생각보다 좀 많은 서류를 요했고요. 그리고 지원서에 있는 자기소개서 내용 같은 경우도 총 5개의 질문이었고, 2000자 내외로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좀 분량적으로 많은 것을 요구하는 학교였습니다. 지금 합격이 된 이후에 생각을 해보았을 때 제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학교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런 자소서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면접과 실험과 관련해서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 면접은 교직 인성, 적성, 그리고 이제 학교의 비전 이런 식의 그 평가 영역이 있었는데, 다른 사립 학교의 그런 평가 영역이랑 다 동일했고요. 근데 정확하게 몇 번 치르는지, 그리고 시간이 어떤지에 대한 그런 양식이 제한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실험 같은 경우는 3일 전에 구체적인 평가 준거가 올라온다고 고시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 올라와 있는 고시문을 보고서 준비를 했을 때 좀 많이 막막했지만, 작년에 이제 1차 합격을 했었고 공립을 준비했던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공립 준비와 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게 아무것도 안 나와 있었기 때문에 면접과 같은 경우에는 공립과 같이 10분, 15분과 같은 느낌으로 준비를 했고, 이때 조금 다르게 준비했던 것은 구상형과 같이 미리 시간이 부여되고 답변을 구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었고, 즉답형과 같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서 즉답형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공부하고 그거에 대한 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학교 홈페이지를 정말 많이 보았고, 사립이다 보니까 이 법인과 관련된 것들도 같이 보았습니다. 제가 응시한 학교 같은 경우는 그 법인이 이제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와 관련돼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설교 영상까지도 보았고요. 어떤 학교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특색 활동은 무엇인지, 학교의 비전은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튜브에 관련 학교에서 홍보 동아리,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 동아리 하는 영상들도 많이 찾아보아서 구체적으로 답변할 때 이러한 활동 동아리, 그리고 특색 활동들을 답변할 수 있도록, 예시들을 그런 것으로 구상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이 학교에서 비전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지향하는 바를 중점적으로 무엇인지 찾아보았고, 그런 것을 질문 리스트로 많이 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업 실험과 같은 경우는 3일 전에 고시가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 전에는 공립과 같은 스타일로 준비를 하였고요. 그리고 나서 예상보다 빠르게 한 5일 전에 이 평가 준거가 나왔는데요. 이 평가 준거가 특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하는 게 아니라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 이해와 관련된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서 많은 조언을 구했고, 그리고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이 실제 사용했던 그런 수업들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구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수업을 구상하였고, 지도안도 제가 작성을 해야 됐었고 PPT 자료까지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PPT 자료도 최대한 가시적으로 그리고 깔끔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조건에는 이제 지도안 그리고 USB 정도만 지참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는데, PPT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포인터를 활용해서 전환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뭔가 간절한 마음에 그런 것도 준비해 갔었는데 다행히 현장에서 당연히 사용해도 된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사용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평가 고지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좀 더 공부 방향이 바뀌었는데요. 먼저 면접과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공립과 같은 스타일로 준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먼저 즉답형으로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는 질문에는 범위가 조금 제한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것들을 보았을 때 이 학교에서 사립 같은 경우는 오래 같이 함께 할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많은 학교에서 질문을 했다는 자료를 보았고, 다양한 질문 가운데서 난해한 질문들을 양자택일해야 되는 그런 난해한 질문들을 하는 상황에서 상급자가 듣기에 어떤 것이 좀 더 나은 답변인지를 구상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가장 크게 잡았던 포인트는 진실성과 그리고 간절함과 그리고 자신감이었습니다. 사립 같은 경우는 너무 학교별로 이런 평가 준거와 그리고 내용이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이 세 가지 키워드, 진실성, 간절함, 자신감, 이거를 가지고 가야겠다. 그들의 꼭 각인을 시켜야겠다는 마인드가 가장 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추상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고민한 결과 구체적으로 먼저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많은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구상하니까 자연스럽게 진실성이 어필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학교와 관련돼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감 또한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방법으로 학교와 관련돼서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가 딱 정해져요.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해서 영상도 찾아보고 그리고 활동도 찾아보는 가운데 교장 선생님이 누군지, 교감 선생님이 누군지, 그리고 주요 선생님들이 누군지, 그리고 실제 학교 학생들의 얼굴도 많이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에 대한 애정이 자연스럽게 생겨서 좀 뭔가 집요하게 이 학교의 선생님이 되었다는 생각하에 볼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은 집요하게 찾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애정이 생겼고, 이러한 애정이 면접을 하는 데 있어서 간절함으로써 어필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 실현을 하는 경우에 보통 다른 사립학교에서는 수업 실현을 10분 혹은 15분 하고 해당 현장에서 이런 조건지가 주어지고 그거를 구상하는 형식으로 치러지는데, 저희 학교는 조금 특별했던 게 조건이 주어졌고 그 주제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지도안과 자료를 구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이 현장의 분위기, 그리고 실제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는 느낌을 들 수 있을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학생이 답변을 했다는 가정하에 교사의 실현이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학생의 실현을 같이 하는 선생님도 계신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학생의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기울였고, 저 같은 경우는 일반 학교에 통합된 환경에서 교육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생각보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가정, 그리고 우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쉽게 부담감 없이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정 표현이 다양하고 그리고 소리의 크기가 다양할수록 수업에 대해서 지루함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서 기쁜 활동 그리고 뭐 슬픈 활동, 이거에 따라서 제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때 좀 더 잘 드러날 수 있는지 영상을 많이 찍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자기 피드백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면접과 수업 실험과 관련해서 사립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잘 말씀드리려고 노력해 보았는데요. 제가 가장 크게 생각했던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 자신감과 간절함과 그리고 진실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꼭 명심하고 그 부분을 잊지 않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면접이 단순히 공립에 준비하는 것처럼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이상입니다, 잠시 생각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부분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선생님들과 정말 편안하게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대화한다는 형식을 취했을 때 이런 세 가지가 잘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즉답하는 형식으로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교수님께서 피드백 해주셨을 때는 교수님만이 갖고 계신 수업 지도안이랑 그다음 부상지를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수업을 한번 하면 그거 관련돼서 수업에 대한 방향성과 어떻게 앞으로 수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빈도적으로 자주 해주시기보다는 그런 핵심적인 부분에서 방향성을 많이 제시해주는 포인트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고 피드백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완성된 수업이 나아지겠다,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은 안내를 해주셨고, 스터디 원들이랑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많이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피드백은 이제 같이 준비하신 선생님이랑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오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멘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력과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체력적인 부분은 작년에 전 처음으로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노량진 근처에 점핑이라고 노래에 맞춰서 트램펄린 위에서 춤추는 뭐 그런 운동을 하셔도 좋고, 그리고 또 이제 헬스도 같이 했는데 유산소 운동 같은 운동을 하면서 꼭 체력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는 이 시간조차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 시간을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더 보면 당연히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멘탈도 좋아지고 그리고 더 집중해서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꼭 어떤 운동이라도 사소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멘탈적으로 자기의 종교가 있으면 그 종교에 대해서 좀 더 열중히 다니셔도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교수님과 정말 상담을 많이 했거든요. 교수님이 되게 튼튼하게, 말로는 좀 이렇게 투박하게 하셔도 부탁하시거나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그 시간과 그리고 모든 맥락에서 활짝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은 또 한솔키즈 분들이 계시다면 꼭 교수님께 심리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그리고 학습적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좀 이거 너무 많이 도움을 요청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하셔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고 너무 옥죄이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교수님 말씀을 드렸을 때 항상 일관되게 해주셨던 말이, 공부를 한 만큼 그만큼의 휴식과 여유도 너가 가져야 된다. 그리고 왜 이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임용을 합격하고 싶어 보다 내가 어떤 교사가 되고 싶지? 교사가 돼서 난 학생들에게 어떤 교사의 모습을 비추고 싶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시다 보면 저절로 이 학습에 대한 동기가 생기고 의지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끝까지 이렇게 오래 공부한 사람도 성과를 이뤄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교수님 통해서라도 사립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도움을 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